안녕하세요. 전주시 찾아가는 금융학교, 저는 강사 박미진입니다. 이번 차시는 계획적인 소비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여러분 혹시 용돈 기입장을 써본 경험이 있나요? 저는 사실 용돈 기입장이 집에 엄청 많아요. 자,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건 비밀인데 쓰다가 실패하고 쓰다가 실패하고 자꾸 중간에 실패를 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도전이라고 샀던 용돈기 입장이 벌써 제가 기억하기로만 해도 몇 개? 자, 좀 민망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용돈기 입장을 사며 항상 했던 생각은요. 돈 관리를 잘해볼까? 하는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굳이 돈 관리는 왜 해야 되는 건데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자, 내가 갖고 싶어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은 너무 많지만 그에 비해 내가 가진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돈 관리를 잘 해야 조금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고 조금 더 많은 것들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돈 관리를 잘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은요. 나에게 들어오는 돈과 나에게서 나가는 돈을 잘 아는 것인데요. 그런데 아직 우리 어린이들에게는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이 그리 많지는 않죠. 또 어떤 친구들은요, 돈을 따로 관리할 필요가 없어서, 이거 그냥 부모님이 다 해주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럼 어떤 이야기를 해봐야 될까? 어떻게 이야기를 해봐야 될까? 잠깐 고민하다가, 우리 친구들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돈과 우리 집에서 나가는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렇죠. 좀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우리 집에 들어오는 돈, 우리 집에서 나가는 돈 이렇게 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네모 상자 안에 들어갈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집에 들어오는 돈을 뭐라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소득이라고 하죠. 우리 집에서 나가는 돈은 소비라고 부릅니다. 소득은요, 경제활동을 하고 그 대가로 받게 되는 돈들을 말하는데요. 사람들마다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소득의 종류도 다르고 소득의 금액도 달라지겠죠. 그럼 잠깐 퀴즈 한번 내볼까요? 다음 중 소득은 무엇일까요?가 문제입니다. 1번 회사에서 일하고 받는 월급, 2번 은행에 저축하고 받는 이자, 3번 할머니께서 연금을 받는 것, 4번 꽃가게를 운영하며 벌어들인 수익. 자, 소득은? 그렇죠. 네 가지 모두 소득입니다. 예. 자, 이제는 정답이 여러 개라는 것도 눈치를 챘어요. 자, 소득의 종류가 다양하다고 했는데요. 이 종류를 이해하면 왜 퀴즈의 보기가 모두 소득에 해당이 되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 회사나 공장을 다녀 일을 하고요. 월급과 같은 돈을 받는 것을 근로소득이라고 합니다. 꽃가게에서 운영하며 벌어들인 수익, 보기가 기억나죠? 직접 내가 가게나 회사를 운영하면서 돈을 버는 것은 사업소득이고요. 저축을 하고 받는 이자, 주식 투자를 통해 받은 배당금,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받는 임대 수익, 이런 것들은 내 자산, 내 재산을 통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방법이기 때문에 재산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마지막 이전소득이라는 표현은 아무 대가 없이 돈이 나에게 이전되어 오는 것, 전해져 오는 것이라는 표현인데요. 예를 들면 몸이 불편한 할머니나 장애 후 친구들이 나라에서 받는 지원금 같은 것, 혹은 코로나 때 우리 전 국민에게 제공되었던 재난지원금, 또 부모님에게 재산을 상속받는 것 등이 여기에 속하겠죠. 돈이 나에게 전해져 오는 거니까요. 자, 또 하나 이전 소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부모님께 필요할 때마다 받거나 어른들이 우리에게 아무 대가 없이 주시는 돈. 그렇죠. 바로 용돈도 이전 소득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우리 집에서 나가는 돈, 소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역시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자, 다음 중 소비 활동을 모두 찾아보세요. 1번 병원에 가서 낸 진료비,
2번, 매달 청구되는 스트리밍 비용. 이 스트리밍 비용은 뭐? 유튜브 같은 거 혹은 우리 친구들 구독 서비스라고 하죠. 이렇게 구독 서비스를 이용한 비용을 얘기하고요. 3번, 햄버거를 먹기 위해 낸 돈. 4번, 매일 사용하는 전기의 사용료. 이 중 소비 활동은?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네 가지 모두가 정답입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문제가 좀 친절했죠. 모두 찾아보세요 라고 문제를 냈기 때문에 친구들이 정답을 조금 더 잘 맞춘 것 같은데요. 여러분, 쉽게 정답 맞춘 거 맞죠? 우리 부모님뿐만 아니라 소비는 우리 친구들도 자주 하고 있죠. 여러분은 소비할 때 어떻게 좀 미리 생각하고 고민하고 구매를 하는 편인가요? 돈이 있을 때는 고민보다 고를 외치며 생각하지 않고 구매하는 편인가요? 당연히 머리로는 고민하고 꼭 필요한지 생각하고 신중하게 소비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쉽지 않죠. 저도 가끔씩 내가 또 왜 그랬지? 하는 소비를 하기도 한답니다. 자, 이번에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물건을 사기 전에 내가 가진 돈으로 살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소비하나요? 내가 진짜 갖고 싶었던 건데 돈이 좀 없으면 빌려서라도 사야지. 일단 사야 돼! 라고 소비하나요? 어느 쪽에 좀 더 가깝나요? 전 이번에는 머리와 행동이 좀 일치합니다. 가진 돈만큼 소비하는 편이거든요. 사실 제가 극소심한 타입이라서요.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있는 만큼만 쓰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이럴 때는 저는 소심한 게 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혹시 돈이 부족할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저축을 통해서 돈을 모아서 소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유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는 핵인싸! 유행을 따라가기 전에 유행을 만들어가지! 하며 최신 트렌드에 맞는 물건이면 무조건 사는 사람인가요? 야, 유행은 무슨 필요한 것만 사! 하는 사람인가요? 이번에도 머리는 당연히 필요 없는 물건은 사지 않는다가 맞겠지요. 저도 아주 가끔은요, 친구들이 다 갖고 있어서 살 때도 있는데요.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소비해야겠습니다. 수업하다가 그 지난 소비 생활들을 좀 반성하게 되네요.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자, 방금 말했던 소비 패턴 중 하지 말아야 할, 우리가 조심해야 할 소비들을 좀 모아서 정리해봤습니다. 어머, 저 후드티 너무 내 스타일이야. 새로 나온 후드티 갖고야 말겠어 하며 계획에도 없던 소비를 갑작스럽게 하는 충동 소비. 안 됩니다. 심심한 주말 아주 엽기적으로 맛있는 떡볶이가 먹고 싶은데 가진 용돈이 3,000원밖에 없어. 오빠한테 돈 빌려서라도 사 먹어야겠어. 그렇죠. 가진 돈을 넘어서 소비하는 것 과소비입니다. 이것도 역시 안 됩니다. 요즘 학교 마치면요, 코인 노래방 가는 게 유행이래요. 아닌가요? 자, 돈이 있든 없든 친구들이 가니까 나도 간다. 친구들아, 기다려라. 이건 모방 소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내 폰은요, 너무 옛날 거야. 저도요, 저 접히는 핸드폰을 들고 다니면 친구들한테 인기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핸드폰을 갖고 싶은데요. 내가 좋고 최신형이라고 생각하는 이 핸드폰을 쓰는 걸 친구들이 보면 아마 친구들이 다 모두 나를 멋있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자,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싶은 과시 소비 역시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한 비합리적인 소비들은요,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소비의 형태이니까 꼭 기억해 뒀다가 잘 피해 보자고요. 자, 그리고 우리도 계획적인 소비로 현명한 컨슈머가 되어보면 어떨까요? 꼭 필요한 것부터 먼저 계획적으로 소비하고 물건을 구입할 때는 상표보다 품질을 비교해서 선택하고 가격을 꼼꼼하게 비교해서 동일한 제품이라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또 나보다 먼저 구입한 사람들의 의견도 잘 들어보고 어때요? 괜찮나요?
자, 소비 전 그리고 소비 후에 내가 어떻게 소비했는지 그리고 들어온 돈과 나간 돈을 확인해서 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용돈 기입장까지 작성을 해보는 겁니다. 와! 다시 용돈 기입장으로 돌아왔네요. 자, 그럼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이번 차시에는요, 우리 집 혹은 나에게 들어오는 돈, 소득, 소득의 다양한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우리 집 혹은 내가 사용하는 돈, 소비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현명한 컨슈머가 되기 위한 합리적인 소비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이 꼭 기억해야 할 좋은 소비 방법과 하지 말아야 할 비합리적인 소비 방법 잘 기억하면서 우리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 차시 때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